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 청년 메신저입니다. 오늘은 12월 14일 오전 3시 36분 영상을 녹화 중입니다. 일단 오늘 비트코인이 또 한번 살짝 흔들렸죠. 어제 같은 경우 이제 방송할 때쯤 영상 가격이 한 5만, 그러니까 4만 한 9,700? 이 정도 했었던 것 같은데 어, 하루 사이에, 그러니까 방송을 이제 준비한 24시간 정도 사이에 한 2,000달러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계속 드린 것처럼 이 구간에서는 그렇게 크게 막 1,000달러, 2,000달러 막 이런 어, 움직임이 피부로는 조금 크게 와닿을 수는 있어도 사실상 비트 가격 자체에 있어서는 지금은 횡보 구간이기 때문에 좀 변동성이 심한 횡보 구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감안을 좀 하셔야 된다. 하지만 지금 알트코인을 좀 많이 들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역시나 이제 비트코인이 계속 흔들어 주면서, 그러니까 위아래로 흔들면 이제 알트코인들은 처음에는 조금 버티는 것 같다가도 최근에 보시면은 뭐 루나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알트코인들이 하방으로 가는 그 수치가 이제 비트보다 덜 했죠. 사실 비트보다 덜 해서 알트코인이 왜 이렇게 버티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비트가 하락하는데도 하락을 하는 그 도미넌스 좀 기이한 현상이 있었는데, 역시나 이제 횡보 하락장에서는 비트만큼 좀 버텨줄 수 있는 코인들이 이제 장기 펀더멘탈로 그렇게 크게 있진 않아서 지금 좀 그런 모양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지금 계속해서 4만 뭐 7천 요 정도에서 지지는 해주는 것 같은 모양새는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의미가 뭐 그렇게 크진 않지만은 단순 바이낸스 이제 테더마켓에서 그냥 뭐 매수 대기 수요만 봐도 4만 달러 위로 어느 정도 좀 물량이 꽤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뭐 큰 의미는 없죠. 사실 뭐 고래들이 이제 몇천 개, 몇만 개씩 던져버리면 이런 것들은 그냥 허술하게 뚫리니까. 하지만 이제 대략적인 매수 이제 그 지지, 어떤 그런 심리적인 이런 지지선이 좀 있다. 그 정도로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렉트 캐피탈 분석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이제 과거 한 세 달, 네 달, 아니죠. 한 반년 전, 벌써 반년이 됐네요. 그래서 그때 5월, 6월, 7월 당시에 이 이동 평균선을 깨고 21주와 50주 사이에 구간에서 횡보를, 어떻게 보면 하락 횡보죠. 하락 횡보, 어떻게 보면 조금씩 우하향을 했었던 그 모양새였는데, 이때 구간과 좀 비슷하게 흘러갈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런 의견들이 여러 가지 있고요. 그리고 뭐 하락에 대한 의견, 뭐 또 상승에 대한 의견 굉장히 좀 다양하게 역시나 깔려 있습니다. 제가 보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하잖아요. 이제 이런 분석가들, 저런 분석가를 참고를 하는데 확실히 많이 갈려요. 그래서 차티스트 내에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분석이 많이 갈리기도 하고, 온체인 쪽으로는, 그러니까 온체인 보시는 분들이 조금 이제 롱을 보시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온체인 쪽으로는 다들 이렇게 좋게 아직도 뭐 괜찮지 않냐 이렇게 좀 보시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시장 상황, 거시 경제로 봤을 때는 조금 안 좋게,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가 이제 목요일이죠. 목요일 16일 4시죠. 새벽 4시에 뭐 연준 회의도 있고, 내년 뭐 이제 금리 관련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런 것들로 봤을 때 내년은 조금 힘들지 않겠냐 이런 의견들도 있고요. 그래서 좀 다양하게 의견들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고, 여러 가지 이제 진영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투자 방향성을 잡아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근거 없는 이제 희망회로 혹은 근거 없는 이제 하락에 대한, 그러니까 나 현금 해놨으니까 이제 그냥 하락했으면 좋겠다, 하락할 것 같아. 근데 이제 그게 근거가 딱히 자기 마음이야. 근거 자체가 본인 희망회로 혹은 이제 본인 그러니까 현금화 해놨으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는 조금 투자하는 데 있어서 애매하지 않나 싶고요. 좀 그런 근거들을 좀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근거가 나중 가서 틀리더라도 결국에 이제 그렇게 뭔가 자기 주관대로 투자를 하는 사람과 그냥 단순히
이렇게 뭔가 생각대로 그냥 무지성으로 하시는 분들의 차이는 나중에는 굉장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셔서, 물론 제 채널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좀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왜냐면은 뭔가 그런 종교 방송도 아니고 사실 막 마냥 이제 제가 오냐 오냐 이 코인 좋고 저 코인 좋고 이렇게 하는 방송은 아니잖아요. 사실 여러분들도 아실 건데, 그런 방송도 아닐 뿐더러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좀 어려운 내용들도 있죠. 저도 좀 어려워서 계속 보고 있는데 이해 안 되는 것도 많고 해서 공부를 계속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 혹은 뭐 P2E 이런 게임들 관련 이제 이슈를 갖다가 이제 플랫폼별로 좀 나타냈죠. 그래서 좀 요즘 대세인 대형 플랫폼이 거의 다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아발란체라든지 뭐 폴리곤, 뭐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뭐 솔라나, 여기서 이제 또 추가하자면은 뭐 이미터블 X라든지 테라, 루나 정도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대세 조금 이제 그나마 레이어 1, 레이어 2에서 대세 프로젝트들 요 정도가 있고, 이제 그 안에 생태계에서 이런 프로젝트들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당장에는 뭐 이런 프로젝트가 좀 흥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는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좋진 않아서 그래서 토큰 가격도 많이 내려가고 하겠지만은 나중에 가서는 결국에는 또 이제 시장이 좋아질 때쯤, 그게 뭐 언제일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시장이 또 좋아진다고 하면 분명히 이런 프로젝트들 안에서 제2의 엑시라든지 수익률이 좋을 수밖에 없는 프로젝트들이 나오기 마련이니까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말고도 분명히 망하는 프로젝트들도 많이 있죠. 진짜 망하는 애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그저께죠? 그저께 이제 자료인데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쪽에서 가장 유저가 활성화된, 그러니까 30일 기준으로 가장 유저가 활성화된 이제 플랫폼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 팬케이크 수업 같은 경우는 이제 P2E가 아니니까 차치하고, 그래서 이제 봄 크립토, 이거 이제 P2E 게임이죠. 그리고 크립토 마인도 P2E, 그리고 모박스 같은 경우는 바이낸스 런치풀부터 진행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바이낸스가 조금 밀어주고 있는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고, 바이너리 X 같은 경우도 이제 사드 사이버 드래곤이라 해서 이제 이것도 P2E, 그리고 메타버스 마이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메타버스 관련한 프로젝트 같은데요. 여기서 지금 크립토 마인즈 요 프로젝트가 최근에 사실상 망했죠. 사실상 망했었는데 이게 이슈가 좀 많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좀 보시면은 이게 티커가 이터널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가격이 말도 안 되게 그냥 꼬꾸라졌어요. 보시면은 한 1, 2주 전만 해도 800, 700달러, 800달러 했었던 토큰 가격이 지금 보시면 4달러, 5달러, 지금 2달러거든요. 거의 뭐 90% 이상 나락을 갔다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프로젝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초반에는 진행이 잘 되다가 돈도 많이 모이고 자체 이제 그런 NFT나 뭐 이런 게 잘 운영이 되다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겠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그 개발자 락업 물량에 맞춰서 대량 매도가 나오는데, 이게 이렇게 가격 체계가 무너지면서까지 나오는 수준으로 이렇게 매도가 팍 나와버리면은 시장이 아예 붕괴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쪽 시장도 붕괴가 되는 현상이 나왔고, 그와 동시에 같이 막 페닉스로 다 나가는 거죠. 망하는 거죠, 이게 사실. 망해버렸고, 그래서 그게 이제 뭐 어떤 이유가 됐든 이런 가격적으로 어쨌든 우리는 이제 가격이 중요한 거잖아. 돈이 중요한 건데. 그래서 이렇게 잘 나가다가 진짜 갑자기 이렇게 날아가는 프로젝트들도 분명히 많이 있어요. 예전 같은 경우도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이 조금 제 기준에는 이런 프로젝트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팬케이크 번이라고 예전에 이제 디파이 관련 프로젝트였거든요, 이것도. 그래서 팬케이크의 이제 LP 토큰을 갖다가
일도 옵티마이저를 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만 해도 굉장히 잘 나갔어요. 이게 원래도 막 5달러 미만이었던 프로젝트가 거의 막 200달러, 500달러까지도, 그러니까 순간 가격인데 거의 500달러까지도 갔었거든요. 막 이게 200, 100, 300, 400 가다가 엄청 뛰었었는데 이게 나락을 갔어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지금 가격도 보시면 1달러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들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내가 직접 P2E에 참가를 하거나 혹은 이제 뭐 디파이에 참가를 하거나 그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절대 올인은 하시면 안 돼요. 이런 애들이 중간중간에 나오기도 하고, 물론 여기서 올인해가지고 여기서 나오면 올 매도를 때리면 이제 굉장히 이제 투자를 잘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중간에 이런 사고들이 분명히 있기도 한 아직까지 좀 미성숙한 시장이죠, 사실. 그래서 이런 것들 항상 주의를 하시고 절대 올인은 하지 마시고, 가격이 막 이렇게 오를 때는 희망회로가 풀가동이 되잖아, 사람이. 그래서 그런 상황에 있을 때는 또 막 이렇게 이거는 내가 이제 평생 갖고 가야 되는 코인이다 이렇게까지도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절대 그런 건 없고요. 이제 비트나 이더 이렇게 진짜 메이저급 어느 정도 이제 궤도에 올라오는 급 아니면은 사실상 언제든 해킹의 위험도 있고 나락의 위험도 있고 러그풀이라든지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조심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무서워요. 저런 거 한번 당하면은. 저도 옛날에 몇 번 당해봤거든요. 그냥 진짜 답이 없어요. 그냥 갑자기 눈이 껌껌해지고 호흡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또 볼까요? 최근 이제 일주일 정도 좀 핫했던 마켓에서 이제 프로젝트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첫 번째가 아니죠. 이제 메타 V 뭐라고 읽어야 되나? 이거 같은 경우 이제 메타버스 관련 이제 프로젝트들 아이디어 플랫폼이죠. 아이디어 플랫폼 자체 코인인데 요게 또 많이 핫했죠. 왜냐면 최근에 이제 샌드박스라든지 이런 메타버스나 이제 뭐 관련 코인들 많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이런 아이디어 플랫폼도 좀 시장에서의 반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더랜드 이 타임 코인 같은 경우는 이 코인이 좀 특이한 코인이에요. 그래서 이런 코인류는 저도 막 엄청 잘 알진 못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제 등재되어 있는 이 OHM이 올림푸스 다오라고 얘네가 이제 그러니까 설명하는 게 디파이 2.0이다. 우린 디파이 2.0이고 막 이렇게 블라블라 이런 프로젝트가 있어요. 근데 이런 프로젝트에서 이제 포크를 근데 이게 아발란체 버전입니다. 그래서 올림푸스 다오의 아발란체 버전인 이거 어떻게 보면 타임 코인 이것도 이제 뭐 디파이 2.0이라고 해서 얘네가 이제 프로젝트 이제 뭐 디파이 뭐 락업 뭐 이자 API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뭐가 있어가지고 하는 프로젝트들인데 이쪽도 나중에 만약에 시장이 또 다시 활성화되면은 충분히 좀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영역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한편으론 또 이제 그냥 너무 뻔히 다단계스러운 그런 이제 구조다 이런 비판들도 있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은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뭐 매틱 같은 경우는 또 최근에 핫했던 게 이제 폴리곤도 이제 그 매틱이 폴리곤입니다. 폴리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가격적으로 없네요 여기. 가격적으로 전고점을 계속해서 찍었었죠. 계속해서 찍어주면서 좀 많이 핫했어요. 왜냐면은 이게 지금 물론 5월 전고점은 뚫진 못했네요.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비트가 하락을 하고 메이저 알트들도 좀 이렇게 힘을 못 쓰는 상황에서 이렇게 좀 튀는 알트들이 몇 개 있었죠. 몇 개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또 매틱 폴리곤이었고, 그리고 폴리곤이 또 발표를 했었던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영지식 관련 프로젝트에 좀 굉장히 좀 관심을 보이는 그런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미르 프로토콜이라고 그 프로젝트가 또 붐업이 됐었는데 그거는 여긴 없네요. 대신에 이제 뭐 레일이라든지 이제 이런 레일건이나 뭐 셀프레임 같은 이런 영지식 관련도
또 같이 이슈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폴카브릿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최근에 아이디어 플랫폼이 핫해지면서 많이 떴었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아까 봤었던 프로젝트죠. 사실상 지금 뭐 거의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에서 좀 그나마 안정적으로 좀 돌아가고 있는 그런 B2B 플랫폼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제 친구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리긴 했는데 제 친구도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네, 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개인적으로 지금 진입하시는 거는 진짜 비추고요. 지금 진입하시는 건 비추고, 저도 그 친구한테 현금화를 계속 하라고, 그러니까 저 현금화 한다고 말씀드렸을 때부터 저는 주변 사람들한테 다 이제 나 현금화 할 거고 너네도 웬만하면은 하는 게 지금 타이밍에 좋을 것 같아 라고 말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좀 계속해서 현금화를 그때부터 계속 했었고, 추가 진입 계획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뭐가 많네요. 뭐가 되게 많은데, 뭐 팬텀 시스 이런 플랫폼 코인들, 이더리움, 루나 있고, 뭐 솔라나 있고, 뭐 슈퍼파이나 폴카브릿지, 뭐 엑시, 스무슬러브 이거 옵션 있고, 갈라도 있네요. 갈라도 많이 핫했죠. 갈라도 이제 샌드박스랑 같은 좀 비슷한 이제 그 시즌에 갑자기 급격히 가격 상승을 이뤄내면서 갈라가 진짜 많이 상승했어요. 그래서 갈라 가지고 계신 분들, 갈라 이제 초반에 투자하신 분들이 졸업을 좀 많이 했다고 많이 여러분들도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바이낸스 상장 전부터, 이 전부터 가격이 완전 이 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밑에서부터 투자하시거나 뭐 하다 못해 갈라 노드 좀 초기 진입하신 분들은 돈을 좀 많이 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갈라 열일을 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도 뭐 라스베가스에서 뭐 이런 이슈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그래가지고 열일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저런 프로젝트들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17년, 18년, 너무 맨날 옛날 얘기한다. 네. 근데 비교군이 그때밖에 없었나, 사실 암호화폐 시장이 길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 드리자면은 17, 18년도에 굉장히 그 암호화폐 시장 붐이 일어나면서 이런 프로젝트들이 진짜 많이 있었어요. 가격이 완전 저 밑에였는데 엄청 올라가지고 막 시총 50이 안에 들고 30이 안에 들고 그러면서 이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겠죠, 그 관계자들도. 그래서 막 이제 미국 쪽에서 막 이런 축제라고 해야 되나? 그런 이제 파티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초청하고 초기 진입자들 이렇게 좀 이렇게 뭐 나눠주고 이렇게 자기네 이제 홍보할 겸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프로젝트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근데 지금 이 갈라를 저격하는 건 아닌데 그 당시에 이제 그렇게 흥했던 프로젝트들이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제 시장에 암흑기가 찾아오고 뭔가 프로젝트가 삑사리가 나거나 혹은 이제 규제의 방망이를 두드려 맞고 되게 망하는 길로 이렇게 가는 프로젝트들을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당장 이렇게 되게 많은 상승이 있고 굉장히 흥한 프로젝트일지라도 그 기간이 되게 짧으면요, 항상 주의는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좀 나름 이 시장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버티고 살아남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조상급 그런 코인인 반면에 이번 시즌에 특히 올 초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성장을 했었던 프로젝트나 이제 관련 코인들, 그런 것들은 좀 확실히 주의를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면 지금 시장이 좀 불안정하기 때문에 제가 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물론 이걸 살아남고 버티면은 지금보다 더 큰 상승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잘 구분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솔라나 같은 경우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프로젝트고 뭔가 애정을 가지고 투자를 많이 했던 프로젝트입니다만은 솔라나 같은 경우도 이제 급격하게 엄청 많이 올랐었던 게 맞잖아요. 솔라나 같은 경우 올 초에 비해서 뭐 거의 몇백 배, 이렇게 몇만 프로의 상승이 있었던 코인이기 때문에
이런 프로젝트는 항상 제가 주의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투자할 때는 진짜 밀고 나가는 거고, 현금화를 하는 그 시점이 왔을 때는 어느 정도 좀 경계하면서 다시 한번 돌이켜 보면서 분석하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주변 친구들한테도 솔라나 지금 폼모 올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200달러 막 위에서도 막 야, 막 솔라나 400달러 하면 어떡하지? 막 솔라나 막 500달러, 600달러, 800달러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많이 하던 이제 시기, 뭐 저번 달, 저저번 달이죠. 그렇게 막 물어봐도, 저한테 물어봐도, 야, 괜찮아. 솔라나 지금 올 초에 비해 엄청 오른 거라서 만약에 하락자 오면은 많이 떨어질 수 있어. 하락자 오면은 솔라나, 아무리 우리가 지금 솔라나 금봉이다 내가 너한테 이렇게 말하고 추천을 해줬었던 코인이지만, 솔라나 40달러 못 갈 것 같니? 솔라나 40달러 갈 수 있어. 충분히 갈 수 있는 코인이야. 약간 이렇게 말을 많이 하거든요. 물론 이게 솔라나 40달러 간다는 말은 아니겠죠, 지금 당장. 근데 물론 이제 가능성에 대한 얘기니까. 그렇게 시장에 방금 이제 쭉 말씀드린 거는 시장의 진짜 그 무서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많이 드린 거고, 좀 참고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열일하는 코인들은, 그리고 이제 탱탱이를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가는 프로젝트들은 망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최근에 후오비에서 프라임 리스트 진행을 계속 했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수익률 표죠. 그래서 보시면은 비코노미랑 이제 골드피버가 굉장히 많은 올타임 하이 기준으로 이제 많이 상승률이 있었고요. 이미터블 X도 좀 많이 올랐었죠. 그래서 확실히 좀 근본 프로젝트들을 많이 가져온다. 그래서 내일 이제 오늘이죠. 사실 14일 이제 7시인가요? 7시 오후 7시에 언바운드 파이낸스라고, 이것도 노호비 프라이미스트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시간 되시는 분들은 진짜 뭐 폼 드리고 하는 거 아니니까 이거에 5만원 정도 넣을 수 있는 거거든요. 5만원 넣어가지고 70 빼면은 한 300만원 넘는 돈이잖아요. 올타임 하이 기준이긴 하지만 그 정도 수익률을 진짜 아무 노력도 안 들이고 얻을 수 있는 좀 로또 같은 시스템이라고 보니까, 물론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저번 비코노미 기준으로 봐도 거의 1% 정도 했다고 해요. 그냥 진짜 재미로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 페이지로 가시면은 지금 15시간 정도 남았네요. 그래서 오후 7시 맞죠? 지금부터 15시간 뒤면. 그리고 김프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뭐 5%, 6% 정도 맴돌고 있는데요. 김프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좀 팁 하나 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이 빗썸을 쓰시는 분들이 있고 업비트를 쓰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약간 환전서 개념으로 쓰신다면. 근데 여기서 이제 김프가 조금 더 많이 작용을 하는 거래소는 이제 아무래도 유동성이 더 풍부하고 매수가 좀 더 받쳐주는 업비트가 조금 더 김프가 한 0.5%라도 더 높거든요. 그래서 김프 재정거래 하실 때는 웬만하면 업비트로 활용하시면은 좋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또 솔라나에서도 메타버스나 뭐 이런 NFT 뭐 이런 거 이슈 많이 됐었죠. 그래서 트위치 관련한 트위치에서도 이제 솔라나 기반으로 얘네가 이제 NFT 마켓플레이스, 게임 마켓플레이스를 출시한다고 하는데, 지금 시장이 조금 좋지 않은 타이밍에 좀 뒷북을 치는 느낌이긴 합니다만은, 얘네들은 어차피 뭐 그런 거랑 상관없이 계속해서 이제 이 마켓플레이스를 넓혀 나가는 게 목표니까 잘 해 나가면 좋겠죠. 솔라나 기반으로. 솔라나를 좀 많이 찾는 것 같아요. 사람들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새롭게 이제 이 시장이랑 자기네 그거랑 좀 결합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애들이, SM 이수만 씨도 솔라나 기반으로 막 그거 한다고 그랬었잖아요. 자기네 그 뭐냐 그거를 NFT나 막 그 메타버스 관련. 그래서 솔라나가 확실히 조금 새롭게 진입하시는 그런 애들한테는 좀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솔라나 홍보 아닙니다. 지금 저 솔라나 거의 없습니다. 네. 저점 오면 담을만 한 코인은 맞지만 지금은 좀 현금 관망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방금 말했던 이제 트위치 관련 이제 그 사이트고요. 이제 이게 뭐 코인데스크 기사입니다. 그래서 웹3 관련해서 이게 이름이 프랙탈이에요. 프랙탈 사이트 여기 있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또 BAYC 여기가 진짜 많이 핫하죠. 여기 많이 핫한데 거의 이제 크립토 펑크보다 어떻게 보면 더 홀더들이 더 막 강성 홀더들이 모여 있는 진짜 약간 전형적인 그 양덕이라고 해야 되나? 양덕들의 집합체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 쪽이 이제 많이 핫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되게 재미있고 특이한 게 얘네들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제 게임을 먼저 출시를 하고 거기 게임에 맞는 이제 캐릭터나 이제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NFT를 내고 그 NFT를 가지고도 이제 또 마켓 거래할 수 있게 해서 이제 그런 시장을 만들어 나가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NFT를 이제 과거에 만들고 나서 이게 너무 잘 되다 보니까 NFT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개념이죠. 그래서 P2E나 뭐 메타버스나 이런 게 기반이 돼서 NFT를 이렇게 활용을 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이제 그 민팅 마켓 거기에서 이제 시작해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게임 하고 이제 블록체인 기반 해가지고 또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사업 확장을 해나가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제 호라이젠 맞나요? 호라이젠을 활용을 좀 한다고 하는 것 같아서 조금 궁금해가지고 지켜볼 예정입니다.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런 아나운서 분이 굉장히 되게 좀 그런데 뭐야 아니 표정이 웃겨가지고 자 중국에서 이제 메타버스 블록체인 게임 갖다가 폰지 사기로 또 명명을 했어요.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너무 막 다 금지를 하죠. 사실상 얘네들을 막 게임도 막 다 금지를 예전에 했었죠. 그래가지고 거의 이렇게 금지하는 이런 형국이 약간 우리나라도 좀 되게 얘네들 따라가는 건가? 약간 좀 그럴 정도로 최근에 이제 무한돌파 삼국지 같은 경우가 이제 이슈가 있었는데 이제 결국에 좀 안 좋은 쪽으로 밴을 당하는 그런 거 같은데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약간 좀 너무 이런 게임이나 그러니까 게임만 붙으면은 뭔가 이런 뭐라고 해야 되지? 기득권들이 게임 하면은 되게 안 좋게 좀 시선을 많이 보는 것 같아가지고 좀 굉장히 안타까운데 우리나라에서는 확실히 지금 좀 이런 P2E라든지 이런 얘네들 같은 경우 뭐 위믹스라든지 이런 뭐 클레이 기반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제대로 사업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조금 웬만하면 그러니까 이걸 보고 제가 또 여러분들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한국 기반 그러니까 한국 자금이 이제 유동성이 공급되는 프로젝트들 그러니까 뭐 제가 말한 몇 개 아시죠? 그런 프로젝트들보다는 확실히 그냥 이제 해외 프로젝트들 P2E 관련 투자하실 거면 해외 기반하고 그런 쪽으로 이제 좀 최적화가 된 프로젝트들을 투자하시는 게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좀 낫지 않겠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국가에서 이렇게 규제하는데 뭐 어떡해. 국가에서 규제하는데 국가에서 거의 이제 시총을 다 올려놓은 코인들을 갖다가 투자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한국에서 거의 올려놓은 그런 코인들을 투자하시기보다는 차라리 그냥 해외 그냥 P2E 관련 프로젝트들 투자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뭐 벌써 얘기도 안 했는데 벌써 29분이 지났네요. 이런 이슈들도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미국 뭐 SEC에서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는 이제 뭐 나중에 막 그런 암호화폐 이렇게 좀 규제하고 싶을 때 언제든 본인들이 이제 입맛에 맞게끔 해서 좀 시장에 관여를 하고 싶어 하는 이런 발언이겠죠, 사실. 뭐 지금 당장에는 이제 뭐 규제가 크게 없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뭐 리플은 좀 규제 관련 이슈가 계속해서 있었던 기간이 오래됐죠. 이거 말고
그리고 뭐 테라 생태계 기반에서 이 미러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있었던 주식 기반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얘네가 코인화를 해가지고 좀 판매를 하는 거 아니냐, 니네 SEC한테 딱 걸렸어, 소송 걸린 거 그거 말고는 지금까지는 뭐 크게 SEC에서 이렇게 좀 눈 밖에 나는 프로젝트들이 없었는데, 얘네들이 나중에 만약에 나중에 이제 자기네 그 풀로 들여오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규제가 동반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규제가 동반될 때 살아남는 코인들이 그때 가서 진짜 좀 많이 성장을 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들에 여러분들이 좀 많이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하실 때 그런 프로젝트들에 많은 비중을 좀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프로젝트들은 이제 대놓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요 라고 하진 않지만 가끔 간혹가다 이제 뭐 기사라든지 얘네들이 하는 방향성, 그러니까 얘네들이 최대한 규제나 이렇게 뭐 디파이를 할 때도 안 걸리려고 좀 이렇게 애를 쓰는 프로젝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이제 플랫폼이라든지 이제 그런 해당 프로젝트들이 분명히 몇 개 있습니다. 그런 프로젝트들을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방향성으로 좀 잡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뭐 거의 내용이 끝났는데, 사실 내용이 끝났는데 이제 그거 얘기해드려야겠다. 그 바이낸스에서 여러분들이, 그것도 제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금화를 어느 정도 진행을 하셨는지를 모르겠는데, 사실 저는 제가 유튜브를 이걸 하는 거잖아요. 이 채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 관점과 뷰, 그러니까 제가 이 시장을 바라보는 이 얘기를 이 영상에 담는 거고, 그리고 저의 어떻게 보면 좀 지금 투자 상황과 맞물려서 지금 이 영상에 좀 투자 관점이나 방향성이 어떻게 보면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근거들이나 이제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붙여가지고 이 영상에 담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시즌은 어떻게 보면 제가 좀 숏 관점에서, 그러니까 하방 관점에서 현금화를 저 진행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거 같이 했죠. 우리 같이 한 거 맞죠? 현금화? 해드렸었고, 지금 그거에 맞게 그 방향성에 맞게 지금은 조금 살해해야 되는 포지션이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조금 이런 거시적인 관점, 그리고 이제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는 게 여러분들이 느껴지실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요즘 개별 프로젝트나 코인 얘기 별로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좀 그런 방향성을 잘 따라오시면 좋겠고, 이제 막 물리신 분들이나 혹은 이제 한국말을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좀 안 맞을 수도 있겠죠. 최근 그 제 방송의 그 방향성과 안 맞을 수도 있겠는데, 그럼에도 좀 꾸준하게 공부하시는 관점에서 같이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했지? 그리고 이제 바이낸스에 이제 테더가 좀 많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보시면 여기 바이낸스 earn이라고 있어요. 여기 가시면은 테더 마켓에서 이 고정 말고요. 그러니까 기간으로 묶어 있는 거 말고 락 말고 플렉시블로 가시면요. 여기 이제 연 5% 이자로 이제 예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냥 놀고 있는 돈을 갖다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이자 보면 좋으니까 이렇게 넣어 두시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락을 웬만하면 안 걸어요. 락을 일단 걸면은 바로 찾아지지도 않을 뿐더러, 그러니까 물론 내가 풀고 싶으면 락을 깨고 풀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즉각으로 풀리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이제 락을 걸었을 때 리스크가 저한테 좀 많이 항상 치명타를 안겨줬었거든요. 예전에 과거에. 그래서 락은 절대 안 걸고 거의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USDC 같은 경우는 여기 OKX 가시면요. OKX 가시면 USDC 같은 경우는 이제 20%까지도 나옵니다. 이거는 물론 3개월 락이었던 것 같긴 하거든요. 3개월 락이었던 것 같은데 맞나?
30일 낙이네요. 30일 낙이고 30일 낙이면 할만해. 30일 낙이면 괜찮다고. 30일 낙 정도는 괜찮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만약에 내가 5,000달러 이제 캡 상한선이 있는데 5,000달러 이제 뭐 그 OKX에다가 20% 넣어두시고 뭐 그러니까 내가 테더가 좀 있다면 그 스테이블 코인이 좀 있다면은 USDC는 여기 좀 넣어두시고 뭐 얼마는 뭐 앵커에 또 넣어두시고 얼마는 또 뭐 내가 뭐 바이낸스 디파이 한다면 넣어두시고 이런 식으로 하셔도 괜찮거든요. 특히 이제 거래소에서 자체 이렇게 예치하는 거 같은 경우는 거의 리스크가 아예 거의 이제 없다고 보셔도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활용하시면은 그나마 지금 같은 이제 좀 관망하는 기간에 그나마 조금이라도 진짜 뭐 반찬값이라도 되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활용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략하게 이제 마켓캡으로 시총 한번 보고 가볼게요. 마무리 해볼게요. 일단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이제 41.6%로 많이 올라왔어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1% 막 2%만 움직여도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왜냐하면 마켓 전체 마켓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1% 2%만 해도 굉장히 큰 금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도미넌스가 좀 많이 올라온 느낌이고요. 이게 비트코인이 상승해서 도미넌스가 올라간 그림이 아니라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막 세탁기 돌리듯이 이제 막 위아래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알트코인이 빠지는 형국이라서 조금 이제 알트코인 비중이 크신 분들은 지갑 사정이 이제 좀 눈물이 날 수도 있는데 이게 좀 마음이 아프네요. 그래서 언젠가 또 우상향할 거를 믿고 장투하시고 진짜 그건 이제 대신 근본 코인들 위주로.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이제 좀 버티나 했더니 이제 사토시 마켓에서 보시면요 이제 그게 좀 꺾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솔라나 같은 경우 이제 최근에 또 이슈가 있었죠. 어제 방송에서 다뤘던. 그리고 뭐 테라 그리고 아발란체 이렇게 좀 최근에 진짜 많이 급등했었던 코인들 있죠. 최근에 이제 많이 급등했었고 이제 비트가 떨어지는 거에 비해서 많이 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방어를 해줬었던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을 좀 기점으로 해서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도 여러분들이 좀 미묘한 이런 흐름이지만 이런 것들도 다 캐치를 하시면서 시장의 그런 현상들을 좀 통찰력 있게 보시면 진짜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놓치지 말고 폴리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좀 많이 버티나 했더니 오늘 기점으로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어요. 이런 프로젝트들이 좀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많이 있네요.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 정도 가격이 좀 대략적인 바닥이겠구나 하는 이런 지표들도 보여요. 사실 클레이팅 같은 경우는 거의 1달러 초반에서 움직이질 않죠 지금.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 정도가 바닥이구나. 물론 비트가 나락가면 지하실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하실이 몇 층까지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대략적으로 이제 비트가 여기서 막 크게 떨어져도 이런 코인들 같은 경우는 많이 막 이렇게 그러니까 더 떨어질 곳이 없는 이미 바닥이라서 좋은 표현은 아니겠죠. 물론 여기서 더 떨어지긴 하죠. 근데 대체로 이게 조금 하락이 그나마 좀 덜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또 이 정도 가격이 대략적으로 바닥이겠구나 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하락장에도 분명히 볼 게 많으니까 여러분들 하락장 너무 괴롭다고 막 어플 깔았던 거 지우고 막 시장 안 봐, 다시 지워질 때까지 안 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공부 계속 하시고 좀 시장의 변화나 미세한 이런 흐름들 같은 걸 계속해서 좀 공부하시면은 진짜 나중에 많이 도움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